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평화로우셨습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1월 마지막 날하고 이제 12월 첫날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지금 9시 15분입니다. 방송 시작 9시 한 15분 됐는데 좀 넘었습니다. 네, 지금 안타까운 또 소식이 좀 접해 들어와 있네요. 부산의 문중원 기수가 오늘 새벽에 숙소에서 숨진 채 좀 발견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질문, 지금 날이 많이 추워졌죠?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은 0도, 1도 이렇게 좀 새벽에 조교를 받고요. 월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랬고 수요일 근데 이제 오늘부터 지금 아침에 좀 보니까 서울이 지금 영하 3.4도라고 지금 일기예보가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 제가 한 3, 4주 전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렸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주로가 겨울이 되면 지난주 같은 경우 예를 들죠. 지지난주인가 비가 왔었죠. 비가 오고 17%까지 떨어졌다가 20% 다시 일요일 오후에 비가 오면서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그다음에 지난주는 12%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 여름 같으면은 한낮의 그 더위 때문에 아마 금방 수분이 날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되면 날이 그냥 그 수분을 다 마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수분이 갖고 있다 저녁이 되면 새벽이 되면 이제 요게 얼어요. 좀 어느 시기가 되면 요 한 몇 주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얼겠죠. 영하 이제 0도로 떨어지면 영하로 이제 내려가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바닷가 모래를 자꾸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데 여름에 보면 아주 모래가 곱죠. 근데 겨울에 가보면 모래 입자가 이렇게 굵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뭉쳐서 그래요. 얇은 사모래라 그러나요? 얇은 아주 고운 모래들이 약간 얼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경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 수분이 있으면 모래 입자가 조금씩 굵어져요. 그러니까 굵어지는 게 여러 개가 얇은 모래가 뭉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말이 발굽으로 집어 던지는 그 무게가 달라져요. 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힘이 없는 선행마들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 계속 수분이 있으니까 이제 모래 입자가 그렇죠.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해요. 이게 여름 같으면 그냥 탁 풀려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이제 얼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계속 주로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보면은 벌써 이 육안으로 봐도 뭔가 좀 틀려요. 지난 여름에 그런 내려가서 보면 주로에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아주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좀 뭔가 다른 느낌을 줘요. 이 경주로가 모래가.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주로가 무거우면 말들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뚝섬 시절 때는 철편자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철근 가느다란 이 손가락만한 가느다란 철근 있죠. 이거를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쫙 길게 들어와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 장제사들이 발굽 동그랗게 맞춰서 짝짝짝짝 자릅니다. 절단을 해서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가지고 그걸 편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 손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손으로 하지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철 편자가 없어요. 양은 편자입니다. 외국에는 그거 양은보다 더 가벼운 소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못 봤고요. 이 양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그런 표현을 해드리죠. 뚝섬 시대 때는
이 철편자였었어요. 네 다리에다 철을 이렇게 달고 무거워요. 네 짝을 한 번에 들면 여러분들 무게감이 양은 네 짝하고 철편자 네 짝하고 같이 들어보면 이 무게감이 틀려요.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뚝섬 시대 때는 제가 그런 표현을 해드렸죠. 워커 신고 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이키 운동화, 아주 가벼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마들이 유리해져. 예, 힘을 그만큼 덜 쓰기 때문에. 뭐 추임마도 힘은 덜 쓰지만 그 격차를 좁히는 건 힘들죠. 선행마가 힘을 덜 썼기 때문에 나트에서 힘이 그만큼 남으니까 앞으로 갈 거고, 뒤에서 아무리 추입을 해도 그 격차를 좁히기가 어려운 겁니다. 순발력이 떨어지면. 그런 상황이고요. 그 경주로 플러스 이제 그 어떤 편자 이런 것들도 선행마의 어떤 강세, 그것들을 좀 더 한몫 더해준 거고, 그다음에 이 겨울이 되면 조금 아까 이제 어제 저녁에 자는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경주로 질문이 뭐였더라? 예, 잠깐만요. 선행이 날이 추워지면 주로 문제인가 이제 마필 문제인가? 그러니까 주로에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마필의 문제는 이제 뭐냐면 같이 이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뭐 어떤 거 하나 딱 부러지게 그럴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경주로가 많이 좀 차지하겠지만, 그다음에 이 말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어딘가 아픈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근육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윤승할 때 말 몸 푸는 거 잘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특히 이 겨울에는 여러분들 여름에 그 몸 제가 무슨 운동을 하면 축구를 하든 내가 뭐 뜀박질을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일단 몸부터 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몸을 푸는데, 여름에 10분 푸는 거하고 겨울에 10분 푸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여름에 10분 몸을 풀었으면 겨울에는 30분 이상 풀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잘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몸 10분 풀고 들어가서 코트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것과 30분 몸 풀고 들어가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몸을 많이 풀어야 돼요. 이 겨울에는. 아니 어디가 아프거나 또 겨울이 되면 말이 움츠러들죠. 꽉 힘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돼요. 푸는데도 이제 뭐 선행마하고 추임하고 다르게 풀어야죠. 똑같이 풀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몸이 둔탁해. 그러면 이제 뛰어나가요. 몸을 빨리 데피기 위해서. 근데 이 선행마가 뛰어나가요. 그럼 힘은 그만큼 빠지겠죠. 얘는 벌써 뛰려고 막 몸이 경직된 몸이 갖고 있는데 그걸 막 빠릿한데 그걸 뛰어나가면 안 되죠. 속보로 살살살살 나가서 왔다 갔다 많이 몸을 풀어줘야죠. 물론 추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보를 많이 해주면 좋지만 거기다가 한 번 더 빨리, 그러니까 스타트에 나가서 여러분들 발주대 가면은 탁 튀어나가는 연습하는, 발주대 앞에서 구보로 이제 탁 튀어나가는 연습하죠. 이런 것들은 보면은 뭐 발주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있지만 몸을 빨리 데피기 위해서, 몸이 아주 둔한 말들은 몸을 빨리 이렇게 열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가 아프면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말들이 덜 풀리고 나가서 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초반이 약해요. 안 그러냐고요? 저도 마찬가지. 운동을 만약에 10분, 겨울에 10분, 30분을 풀어야 되는데 10분은 몸을 풀고 코트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게임, 두 게임 정도 지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때 돼서 몸이 풀리는데, 만약에 몸 좀 덜 풀고 들어가면은 그게 오래 가요, 데미지가. 그런 차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그 다음에 돌콩이 지금 지난주 토요일인가까지 제가 주로해서 봤는데, 토요일인가 하여튼 지난주까지 봤어요. 좀 조교를 살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종자골이 나갔다라는 소식을 제가 그저께 접했는데, 마침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질문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은 많이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특히 이제 첫 번째 그 경주로의 문제인가, 뭐 마필의 문제인가, 이런 질문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고, 이런 돌콩의 어떤 종자골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치명적이에요. 이 구절,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뼈가 내려가는 그 뒷부분에 있는 게 종자골이죠. 종자골인데, 저도 어제 그 질문 보고 뭐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종자골이 여기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뭐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뭐 그런 거는 좀 그냥 대충 그냥 종자골 나갔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질문을 보고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이 종자골이 나가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죠. 쉬면 낫는다, 뭐 아니면은 이제 좀 심하면은 이제 뭐 좀 퇴역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 종자골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래요. 그렇게 지금 마사의 어떤 질병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종자골이 나가면 저는 구절보다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막연하게.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심한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런 부상인 것 같기 때문에 좀 많이 뭐 고쳐져도 좀 오래 시간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제가 이번에 좀 좋은 기회였었죠. 뭐 문학치프나 청담도끼 이런 마필들은 좀 어떤 전개의 유불리가 좀 있지만, 돌콩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뛰든 저렇게 뛰든, 또 거리가 최장거리 2300m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였지 않았나 싶은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예상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오늘도 예상은 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뭐 호크의 행진곡이라든가 또 뭐죠? 뭐 제왕의 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적중을 못 시켰어요. 못 시켰는데, 자, 오늘도 이제 경주마다 좀 이렇게 풀어질 거다, 또 이런 말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컨디션은 요게 좋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0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첫 경주. 경주는 여러분들 그냥 뭐 건너뛰십시오. 왜냐하면 인기권에 있는 아라리오 휴양마저 컨디션 안 좋아요. 조교 지금 숙보 한 번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채강마도 이 말 보니까 뜨끈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뜨끈하고. 그 다음에 5번 큐피드 비상도 공백기가 있고, 딱 조교 잘한 말은 로열 축복인데, 로열 축복 아주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날라다녀요, 말이. 그리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지난주에 출전하다가 한 주 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뛰는 거 보니까, 실전에서는 뛰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 나쁜 말들, 아라리오, 채강마 이런 마필들보다 기록면이나 어떤 능력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좀 부족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은 다 하자가 없어요. 라스트에서 걸음도 좋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그 무슨 모래를 맞아서 무슨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좀 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그냥 뭐 탄력이 그렇게 썩 나지를 않대요. 순발력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추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이유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기 때문에 조교만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조교 좋습니다라고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 크리어 이너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냐면 아주 말이 성질이 칼칼하고 하얀 말인데, 회색만데 아주 좋아요. 딱 마음에 드는데 뒤를 짧게 차요. 아직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초반에 아마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무리한 전개는 얘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로가 이런 것들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 크리어 이너를 갖고 한번 딱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가 만약에 선행을 가려고 했을 때 라스트에서 걸음이 어떤지 딱 기억해 두시면 오늘 주로를 얘를 좀 표준으로 삼아서 주로를 좀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뭐 말은 뭐 좋습니다. 뭐 생김새나 이런 건 다 좋은데 하나
어리기 때문에 어떤 뒷다리의 추진력이 조금은 약하더라. 이렇게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거리 1300m고요. 자, 이경주는 이 산아래입니다. 산아래. 이 산아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변화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왔다고 해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태까지 보이질 못했어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정훈 기수가 조금 무리한 전개를 펼쳤죠. 선행 외곽에 뒤따라갔어요. 하여튼가 바짝 붙어갔는데 라스트에서 그 정도 되면 걸음이 나와야죠.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근데 자, 그거는 실전 모습이고 이제 훈련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얘가 훈련이 안 되던 마필이에요. 너무 나댐이 심해가지고 뭐 제어하기도 힘들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뛸 때도 보면 약간 경직된 몸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즉 지시 수농도, 제가 얘기하는 이제 지시 수농도도 좋아지고 말이 아주 차분해졌어요. 차분해졌고 또 뭐랑 동반 습보를 했죠? 21, 33, 11이면 제마 특급하고 동반 습보를 하는데 잘 따라가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제마 특급을 감안한다면 잘 따라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근데 그렇게 뛰다가 보면은 말이 이전에 그 차분하지 못했을 때 보면은 말이 너무 뛰려고 하기 때문에 지 스스로 퍼져버려요. 퍼져버리는데 말이 차분해지니까 잘 따라가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쉽게 선행을 싹 나서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어떤 장담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나요? 7번 원더풀 오렌지가 선행 갈 것 같은데 예. 얘가 좋아졌고 서울매직도 마른 컨디션은 좋아졌는데 얘는 제가 생각했을 땐 주폭이 좀 짧기 때문에 얘도 선행 가려고 할 거예요. 물론 선행은 여기 지금 누가 가죠? 3번 예, 베스트럭키? 베스트럭키는 아니고 7번 원더풀 오렌지네요. 예, 원더풀 오렌지가 갈 것 같고 자 3번 베스트럭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데뷔전 때도 그랬고 그 두 번째 경주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걸 추천드렸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뭐 정조의 꿈도 그랬지만 이런 베스트럭키도 마찬가지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이게 선행 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근데 기수는 처음에 나와서 선행 갈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나오자마자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문제는 안쪽에 이렇게 말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 말이 몇 마리 이게 없으니까 이 외곽에서 저것만 넘었으면 내가 선행이네. 요 구간을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어린 마필이잖아요. 예, 경험도 없고 1300도 경험이 없는 마필을 선행 가면 남들 다 이기니까 나도 이길 수 있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내 주고 따라갔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아니 그 이상도 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무리해서 선행을 가냐고요. 예. 그래서 예, 나트에서 좀 나트에도 이제 마지막에 덜미를 잡히지 않았느냐 이래서 죄송합니다. 급하게 또 전화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경주도 일단 베스트 럭키가 있고 나머지 원더풀 럭키나 뭐 이런 마필들 조금 약하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원더풀 캣, 원더풀 오렌지가 아니고 7번 원더풀 오렌지인데 조교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얘도 보니까 조금 결정타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9번 크린 하트. 네, 이것도 뭐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별거 없고 이 11번 제주여행입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자세가 좋은 마필이에요. 유연하고 그런데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런지 최원준 기수가 조금 강하게 강도를 높이니까 말이 약간 퍼져요. 조금 다음번에 단거리 나올 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거리 1300m고, 네, 아마 부산 그 문중현 기수 때문에 조금 여기저기서 뭐, 궁금한 모양입니다. 네, 전화벨 소리가 들렸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경주도 이제 구돈도 7번이죠. 그다음에 공자광 12번 천지꽃바람, 이 전부 다 좀 약간의 어떤 그 단점들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구돈도도 보니까 약간 제가 늘 말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강조하는데 좀 딱딱해요. 딱딱하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건 아니죠. 다른 애들은 더 딱딱해. 그런데 얘도 좀 딱딱하고, 반면 이제 이 8번 공자광 같은 경우 상당히 유연한데 너무 유연해. 주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붕붕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주폭이 큰 마필들은 좀 주폭을 좁혀줘야죠. 자, 그래서 단거리에서는 그런 순발력이 떨어져요. 붕붕 날르니까. 근데 1300에 가서 얘를 그 힘을 좀 남겼다가 라스트에서 한 발 쏘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얘의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해가지고 한 발 쏘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데, 얘의 장점을 살리는 건 뭐예요? 힘이 좋잖아요. 힘이 좋기 때문에 단거리에서 초반에 힘 100m만 쓰면 나한테도 힘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늘려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만 좀 여러분들이 참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 천지꽃바람도 이 구돈더와 7번 구돈더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몸놀림을 갖고 있어요. 약간 좀 경직된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경주 그렇게 뭐 어차피 세마필 안에서 끝나느냐, 타미나가 선행을 가서 버티느냐인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죠? 이게 크리오이너? 요걸 뛰는 거 보면 요런 타미나 같은 경우가 얼마나 얘도 많이 경직돼 있죠. 그다음에 한 발만 쓰는 단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2번 가로수길인데 조교만 주구장창 했어요. 지금 3살짜리죠. 3살짜리입니다. 좀 부상 때문에 데뷔가 늦어졌고, 또 그 부상과 어떤 주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훈련을 해왔던 마필입니다. 계속. 어느 날은 좋았다, 어느 날은 나빴다, 좀 그래요. 근데 주행심사 보니까 짝수는 있더라고요. 주폭도 괜찮고 유연성도 있고,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근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만 조금 부족한데 그거 하나만 없어도 됐죠. 그러면 100이라는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보통 거의 90점짜리예요. 생김새나 주폭이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 10%, 나머지 10%를 근성을 훈련으로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좀 얘한테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 뿐이지, 조금 더 가능성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삼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사경주입니다. 사경주 1700m예요. 역시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는 못 맞춰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이 말이 좋습니다, 뭐 저 말이 좋습니다, 이게 1700에 유리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 킹 오브 더 필드 3번이죠. 등치 크니까 이제 한번 1700에 와 본 거예요. 이 마필이 힘이 좋으니까 한번 장거리에 가보자, 뭐 이런 의미인데, 지금 봐서 얘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얘도 등치가 상당히 큰데 570kg 나가요. 조금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자, 4번이 놀분 천하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이 마필은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그런 종류의 마필입니다. 둔탁해요. 약간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약간 뭐랄까 이렇게 빠릿빠릿한 맛이 없어요. 좀 둔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마필들은 또 다른 킹 오브 더하고 필드 틀린 게 뭐냐면, 이 4번 놀부천하 같은 경우는 말이 좀 둔탁하기 때문에 저는 장거리가 어울리다고 생각 안 해요. 일단 뭐 이경주에서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어떤 몸놀림을 갖고 있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발을 둔탁하게 써, 아주 간결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의 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1700이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반대로 얘가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둔탁함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전개가 필요하죠. 이거는 말이 아니라
기수의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떤 전개가 나와야 될지 그런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펀치파워는 또 이 놀부천하고 조금 달라요. 등치가 큰데 얘는 뭐예요? 채공이잖아요. 아까 공자관 같은 그런 주행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공자관 같은 경우는 자세가 낮으니까 그나마 그런 것 그렇게 좀 힘을 안배해주면 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펀치파워 같은 경우는 자세가 약간 높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좋아요. 자세가 높다 보니까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들떠 있는 주행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강호 주행한 자세가 틀려요. 높아요. 근데 공자강 같은 경우는 붕 앞으로 날르지만 얘는 붕 위로 날라요. 힘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놀부천하도 말씀을 드렸지만 놀부천하고 펀치파워하고 다른 체형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 같은 거는 뭐야? 힘을 안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걸. 여태까지 지금 유승환 기수나 뭘로죠? 뭘로 기수나 다 기수 뭘로가 아니에요? 예, 다 뭘로 기수는 지난번에 그렇게 탔어요. 근데 유승환 기수는 초반에 밀고 나왔죠. 그러니까 나한테 뒤로 가잖아요. 인기 1인데. 그것도 판도 상당히 약한데. 예. 그다음에 8번 올마킨인데 얘는 뭐 주폭이 작죠. 말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말 컨디션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 작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작으니까 주폭이 작으니까 계속 뒤에서 못 따라가죠. 무리를 못 따라가요. 무리를 못 따라가서 나한테 날라오는데 늦게 날라오니까 뭐야? 1700에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구가 작은 마필은 1700을 다 소화시킬 것인가를 제 스스로 그런 거를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배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거리 1000m고요. 자, 우경주는 1번 럭키명호, 6번 화이트 코멧이 워낙 좀 셉니다. 두 마필이 센데 하나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이 그 럭키명호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따라가서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두 번의 경주를 전부 다 선행을 못 갔을 때 좀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전개가 나오면 만약에 이렇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 럭키명호가 선행 가고 얘가 이렇게 따라가는 그림을 좀 저는 보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요. 6번 화이트 코멧이 여태까지 그런 전개를 갖고도 한두 번 이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6번이 선행 가고 1번이 이렇게 갔을 땐 이 럭키 명호가 이전에 데뷔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조금 약간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거. 요게 조금 걸리기적거리긴 한데 뭐 지난번에도 따라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겠죠. 이 정도로 이렇게 두 마필로 끝나는데 최저배당일 겁니다. 아주 저배당으로 끝날 것 같은 경주, 유일한 그런 경주인데 여기 삼복승식 아주 재밌는 마필 하나 있죠. 자, 5번 IM 이너입니다. IM 이너. 자, 이 마필도 이제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한 조교사가 관리를 하다가 13조로 간 마필입니다. 13조로 갔는데 이 마필도 상당히 좀 일단 뭐 체형에서 뭐 이렇게 좋은 체형은 아닙니다. 동체에 비해서 약간 가느다란 몸을 갖고 있고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얘가 상당히 악벽이 있었어요. 악벽이 있었는데 예전에 마방에서는 그러니까 그 악벽을 어떤 식으로 순치를 했냐면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들고 조지는 거예요. 그냥 펜스에다 대놓고 막 두들겨 패요. 앞으로 뛰라고. 앞으로 막 뛰라고 막 두들겨 팼는데 얘가 발을 안 바꾸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공중으로만 뛰어. 근데 이제 그래서 13조로 가고 난 후에 말이 조금씩 뭔가 지금 패턴의 변화를 줬어요. 물론 이제 황종우 기수가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하여튼간 말이 지금 뭔가 변화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막 때리니까 더 반항한 거고 좀 차분하게 좀 달래니까 조금 순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보여준 능력을 1번, 6번을 이기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조교를 갖고 지금 이경주를 뭐 1번, 6번을 인정하고 공략을 할 거냐, 다른 막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잠재력을 갖고 이경주를 공략을 할 거냐 지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인데, 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2번 메이플문입니다. 메이플문. 이 마필은 저는 아직까지 포기를 안 했는데 아직 컨디션 회복을 못했어요. 1번, 6번을 못 이기더라도 나머지 마필들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좋았을 때, 뭐 외국 기수 누구예요? 다비드 기수가 탔을 때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가 또 말았어요. 근데 그 어떤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 힘, 뭐 이런 것, 유연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얘가 지금 나쁜 그런 걸음걸이, 그러니까 아파서 갖고 있는 나쁜 그 걸음을,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조금만 회복하면 얼마든지 뛸 수 있기 때문에 잠재력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5번 IM이너 능력은 좀 처지지만 훈련을 갖고 접근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뭐 그건 뭐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거리 1000m, 국내산 5군이고요. 자, 1번 캡틴 베스트, 결국 2착 1번, 3착 2번으로 승군했습니다. 이 마필 제가 나올 때마다 좀 설명드렸죠. 오늘은 그만하고요. 자, 5번 천년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때마다 좀 추천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요게 기준입니다. 요 캡틴 베스트라든가 천년의 바람은 얘네들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점이 뭐라 그랬죠? 이 캡틴 베스트는 성질이 칼칼하고 안으로 기대려는 자세도 높고, 천년의 바람은 왼쪽 발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얘가 뭐 480kg짜리의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단거리에서 이렇게 허우적 되는 이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480kg짜리 세워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뛸까?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그래요. 안으로 기대는 이유가 뭐예요? 발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뛰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말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긴 체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를 못 벗어난다라는 거죠.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야? 매번 실전에서 들어가는 그런 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을 갖고 있는 기록은 늘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다른 마필이 약한 마필들하고 뛰었을 때는 그 기준을 얘를 좀 삼으시면 돼요. 그런 흠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 단점을. 자, 나머지는 이제 좋은 가문이 있고요. 교령득수가 있습니다. 자, 직전에 이제 탱크 닥스는 제가 이제 이길 때의 어떤 걸음 갖고 여기서의 어떤 그 비교를 해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런 게 어떤 기준이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하고 이전에 데뷔전 때하고 이겼을 때 이 두 개의 능력을 갖고 여기다 비교를 하면 오늘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좋은 가문도 세긴 셉니다. 근데 세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얘가 갖고 있는 그 덩치에 500kg 나가죠? 예, 500kg 나가는 마필이 지금 하는 거 보면 너무 조금 약간 그 리듬감이 없어요. 좀 쉽게 경기를 펼쳐야 되겠죠? 어떤 흠이 있을 때는 쉽게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뭐 오늘도 뭐 쉽게는 펼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여준 능력, 뭐 이런 것들, 어떤 잠재력 측면에서는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이 경주에서는 얘가 제일 좀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이 교령득수입니다. 지난번에 이 샤이니 파이어 같은 거 억지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탱크 삭스가 보여준 두 번의 능력 갖고는 무시할 수 없다. 좋은 가문이 조금 더 위에 있다면 나머지 후착 싸움에서는 2차권에서는 탱크 삭스나 교령득수인데, 얘네 둘이 지금 단거리에서 외곽으로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렇다고 안쪽에 있는 어스피스, 선행 가는 어스피스, 얘는 어차피 누군가한테 조금 괴롭힘을 당할 거고,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이제 4번 큐피드 플라잉인데, 이 경주 자체가
많이 빨라요. 이렇게 빠른데 큐피드 플라잉은 여기 있을 거라고요. 이게 지금 1000m거든요. 예, 1000m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오전 경제에서 말씀을 드렸진 뭐 클리너 위너 걔가 만약에 라스트에서 무너지는 입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상이 기준이 아니라 걔 걸음의 기준입니다. 걸음이 무뎌지면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 뛰고 나면 맛에 그 성적표에 들어가서 보면은 13초 55 후반 이겼다 치더라도 이 이상의 걸음을 내면 그 경주로가 무겁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지금 다 어스피스부터 시작해서 좋은 가면 다 제가 경직된 몸 딱딱함 이 어스피스 같은 경우는 뭐 문세영 기수, 멀로 기수가 탔을 때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스피스라는 마필이 이 경주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요. 걔가 선행을 감으로 인해서 다른 마필들도 좀 쉽게 경주를 펼치기 위해서 좋은 가문이라든가 교룡독서는 다 또 탱크삭스라든가 다 선행을 쉽게 경주를 펼치기 위해서 어스피스가 가면 다 따라 나올 거라고요. 다 따라 나왔을 때 얘네들은 그 무슨 얘기예요? 결국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경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한테도 기회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전에 아까 얘기했던 클리너 위너의 어떤 걸음을 잘 봐주시면 이런 것들 이제 어떤 큐피드 플라잉이 취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6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이런 경주에 이 키노브 캠프입니다. 3번 키노브 캠프라는 말을 보면 500kg짜리 잘생겼죠. 이 마필 정말 안말치고는 보기 드물게 잘생긴 마필입니다. 근데 보기 드물게 잘생겼는데 왜 여지껏 여기 있냐 이거예요. 아까 뭐 그 누구죠? 이게 뭐야? 천년의 바람이나 이 키노브 캠프나 480kg짜리, 500kg짜리 다 아주 몸도 유연하고 다 좋은데 왜 여기 있냐 이거예요. 그냥 계속 뭐 좀 이렇게 잘 뛰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기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이제 기복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지만 이제 상대를 약하게 만났을 때는 걔 어떤 걸음 능력이 거기에 통하는 거고 조금 상대가 강해지면 처지는 거예요.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천년의 바람도 그렇고 키노브 캠프도 그렇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아주 크거든요. 아주 크다. 그게 경주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바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몸을 풀어도 얘가 갖고 있는 습관적인 어떤 게 주행 자세가 있기 때문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몸을 푸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키노브 캠프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기온이라면 몸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왜?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암말인데도 500kg가 나가지만 암말이기 때문에 강하게 몸을 푸는 것보다 속보를 많이 한다거나 구보를 길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이 마필이 빨리 몸이 데펴져요.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이 기온에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고능력이 물론 기준이겠지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풀어지면 얘는 또 뒤로 갈 수밖에 순위를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기준을 잘 보세요. 이 키노브 캠프가 몸을 얼만큼 푸는지 또 몸을 저렇게 풀었는데 얼만큼 뛰는지 잘 보시면 요 겨울철에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킥 보스입니다. 역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지 몸 놀림 자체가 조금은 경직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체에 비해서 이 캠프 같은 경우는 늘씬늘씬 하거든요. 근데도 상하 밸런스가 잘 맞아요. 앞뒤 밸런스도 잘 좋은 그런 목 놀림도 갖고 있는데 이 사이킥 보스 같은 경우 6번입니다. 동체에 비해서 약간은 좀 짧아 보이는 리듬이 좀 짧게 끝나는 그런 주행 자세입니다. 그런 거는 어디서 이유가 온다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요마필이 지난번에도 무너진 이유가 그런 거였었고요.
로열 고스트도 마찬가지죠. 500kg짜리 8번, 9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퀸오브 캠프 모양 이 로열 고스트도 다른 이유, 그러니까 같이 부자연스러운데 부위는 틀려요. 부위가 좀 틀린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얘도 단점을 하나, 이제 왼쪽 채찍인데 왼쪽 발을 많이 쓰죠.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라스트에서 왼쪽 채찍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꾸더라고요. 이런 게 흠이거든요. 왜 안 바꾸는지. 그건 왜 안 바꾸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떤 그 말은 보면은 저건 저래서 안 바꾸는구나 라는 이유를 알 수 있지만, 이마필 같은 경우는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조교 때는 오른발 잘 써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어떤 날 몸이 많이 풀린 날, 컨디션이 좋은 날, 이런 날은 보면 오른발 써요. 근데 어떤 날은 안 써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동화 기수가 그렇게 때려도 안 바꿔요. 때리면 어느 정도 명령을, 이 지시에 그러니까 명령이 먹혀야 되는데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발 바꿀지 안 바꿀지 실전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발 바꾸면 말이 걸음이 달라져요. 근데 안 바꿨을 때 지난번에도 사실 사코나 돌 때도 마찬가지야. 저 정도면은 좀 탄력이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발을 안 바꾸는 순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습니다. 자, 마성질주입니다. 11번 마성질주. 또 외곽에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12번 게이트에서 이게 선행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보면은 사이킥,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똑같진 않은데 그런 유형입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마성질주는 어디 아프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멀쩡해요. 멀쩡한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2번 게이트에서 이거 모래 맞으면 그냥 가요. 근데 우리 또 선수께서, 이 김기배 선수께서 그걸 알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외곽에서 죽기 살기로 몰아서 선행을 가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이전 경주, 그 이전 경주는 여유가 있었지만 지난 경주에 여유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외곽 15번 게이트에서 12번 게이트에서 선행 외곽으로 모래만 안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탄 겁니다. 왜? 성질이 칼칼하기 때문에 모래를 맞는 순간 얘의 어떤 그 버릇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걸 김기배 선수께서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그 무리한, 상대가 강해지면서 무리한 그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경주도 사실 조금 불안해요. 불안. 블레이드 스톰이요? 블레이드 스톰도 있었네. 이 블레이드 스톰이 1번 게이트에 2번 게이트에 멀로 기수가 선행 가는데, 마성질주랑 같이 뛰었어요. 근데 마성질주한테 져요. 참 이등치에 진다라는 게 왜 져요? 져요. 집니다. 근데 왜 졌을까요? 자, 7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제 8경주입니다. 1300m. 이건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정상 스타, 여기 지금 김동수 기수가 이 12번 펠리스킨을 타면서 이 정상 스타가 원래 이 경주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뭐 경주가 깨진 것도 아닌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일단 1번 이 정상 스타가 이제 김동수 기수가 이마필은 성격을 좀, 그러니까 이마필의 어떤 습성? 그런 것들을 모르면 좀 잘 타내기가 힘들 겁니다. 이마필은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2번만 몰면 라스트가 안 나와요. 라스트가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걸 참아내서 타야 돼. 일단은 그냥 뭐죠? 자의적이 아닌 그냥 자동으로 힘한 배가 되게 생겼어요. 어떤 식이냐면 얘가 선행을 가겠다고 막 죽기 살기로 몰면 이건 죽죠. 그냥 죽는데, 남들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동수 기수는 이마필을 알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힘한 배를 했어요. 그냥 너네들 가려면 가. 그러고 힘한 배를 해서 라스트에서 그 얘의 장점을 끌어낸 거예요. 뭐가 얘가 단점이 뭐예요? 몸이 너무 딱딱해. 500km 나가는데 아주 상당히 경직된, 리듬을 안 하잖아요. 그냥 힘으로 발로만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 힘을 이번에 선행을 가겠다고 여기서 내가 보니까 일찍 나왔어. 2번 딱 3번 몰면은 얘는 아웃이에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말이 빠르고 얘가 예를 들어서 8번, 9번, 10번 이쪽 바깥에 있으면은 그럴 소지가 충분해. 밀고 나와요. 가는 대로 내버려둬요. 지난번에 김동숙이처럼 꽉 당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죽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나온다면은 얘가 자동으로 힘 안 배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긴 한데 일단 여긴 좀 센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음번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12번 펠리스킨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김동숙 기수가 정상 스타를 타가지고 조교를 했어요. 펠리스킨도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너 어떤 거 탈래? 내가 보니까 이게 더 세. 이거 12번 펠리스킨 탈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이런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예, 그런 쪽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조교사는 아마 기분이 나쁘겠죠? 예? 제가 내 말을 한다고 저 말을 선택했어? 저게 센가? 아니면 또 조교사가 야, 저 말 세니? 그럼 너 좀 그래도 상금도 벌고 승수도 챙기고 조교사가 좀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굳이 그런 거를 좀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 펠리스킨이라는 마필 상당히 잠재력이 있더라고요. 뭐 탈만해요. 저 같아도 고르라면은 펠리스킨을 고르겠어요. 일단 이제 복불복이잖아요. 정상 스타는 어느 정도 능력이 나왔지만 펠리스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타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행보광자 지난주에 무슨 경주죠? 거기에 나오려다가 15번째 턱걸이로 못 나왔어요. 마지막에 하면 15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는데 14마리밖에 출전이 안 돼서 15번째인 상금순위 15번째인 행보광자가 그 경주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한 주 더 밀렸다가 여기 나왔고,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승했을 때도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마필인데 역시 처음 뛰니까 라스트에서 뭔가, 그 다음에 유승환 기수가 조금 몰고 나왔어요. 근데도 라스트 걸음이 있더라고요. 자, 이 파이팅 히어로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뷔 때부터 박태준 기수가 데뷔 전에 우승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이 말은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항상 여러분들 불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파이팅 히어로라는 마필은 보면 이 목은 잘 쓰는데 이상하게 몸통의 자체가 이 몸 자체, 몸 놀림 자체가 좀 뻣뻣해요.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km 나가는 마필,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다른 마필이 500km 나가는 마필, 500km 정도 나가는 마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걸음을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평균 한 42걸음을 뛰어요. 43걸음 정도. 2-3걸음이 평균입니다. 이 500km 나가는 마필. 걸음으로 치면 42에서 43걸음을 뛰는데 얘는 45걸음, 6걸음을 뛰어요. 항상. 여지까지 모든 경주가 그랬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얘네들의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혹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500km짜리 마필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보통 42에서 3걸음이 평균이에요. 이 직선에서의 걸음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얘는 45에서 6걸음을 뛰어요. 그 이유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2, 3걸음 평균을보다 더 뛴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 걸음을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뷔전 때 입상하고 나서 두 번째 경주부터 이 말 믿지 마십시오. 어떤 변화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어떤 변화라는 거는 뭐 힘차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면 또 걸음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마필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항상 어떤 변화가 오면 좀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아직 변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 걸음, 그 기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경주였었고요. 자, 9경주 가겠습니다.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자, 이 경주도 뭐 그냥 넘어가십시오. 저는 뭐 도저히 뭐 이 경주는 뭐 천지명장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경주에서 낸 기록을 보면 지금 천지명장이 지금 지난번에 1분 52초 8을 냈습니다. 1분 52초 8. 그러니까 기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기록이면 뭐 여기서 뭐 손가락 안에 들죠. 예. 또 입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게이트 위치가 좋았죠? 1번 게이트였었고, 오늘은 6번 게이트였었고, 그 다음에 1번 게이트에서 여기 앞에 무리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기록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냐면, 얘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정상 스타 같은 경우가 딱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잼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자발적이 아닌, 자기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하는 수 없이 어디로 진로가 막혀서 얘가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힘을, 기수 의지로 이 말에 힘을 안배한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갈 데가 없었어요. 1번 게이트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정상스타 같은 경우 8번, 9번, 10번 했을 때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붙든 것지만 몰고 가지는 않지만 말이 가는 대로 다 놔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들은. 그러니까 입상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고 그 말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능력을 못 끌어낸다는 얘기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 성질이 얘는 반대예요. 정상 스타처럼 그렇게 딱딱한 몸이 아니라 얘는 성질이 칼칼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게 안에서 갇힌 거예요. 너 성질 부리지 마. 딱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말 앞발 뒷다리 찢게 생겼어요 지금. 찍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이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외곽에 있어요. 이제 진로만 열리면 말한테 끌려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땡기고는 있지만 눈에 안 보이고 좀 말하고 기수하고 싸우고 있거든 지금. 너 지금 뛰지 마.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수가 지난번에 이렇게 타니까는 말이 뛰더라. 오늘도 이렇게 타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갇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진로만 열리면 앞에만 조금 공간만 있으면 말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경주 자체가, 두 번째는 이 경주 자체가 그래서 느리게 갔어요. 얘가 힘 안배할 수 있는 최적의 전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나올지 그런 거를 좀 가늠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 10번이죠? 예, 10번 케미블루 같은 경우. 예, 여태까지 선행 아니면 지난번에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 제가 뺐다가 2차 와가지고 저 망신준 마필이지 않습니까? 워낙 주폭이 커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죠? 뭐 얘기했었죠? 센터 파워, 펀치 파워 같은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행 자세는 비슷한데 이 케미블루는 유연성이 조금 더 걔보다 떨어져요. 이 펀치 파워는 상당히 유연하거든요. 근데 펀치 파워는 케미블루 같은 경우는 뻣뻣해요. 그래서 제가 선행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힘으로 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뭐 선행 가려면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안 된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자, 11번 대군 일갈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전에 그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을 때 머스탱런의 이 대군 일갈, 다른 마필 골든 해머는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마필이야. 문학의 카트 이거 너무 늦게 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좋은 컨디션인 대군 일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머스탱런의 대군 일갈을 추천드렸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보다 얘가 못해요. 컨디션은 못합니다. 컨디션은 그냥 뭐 그저 그런 편이지 어디 나쁘고 그러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얘는 거리가 짧으면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는 440km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주폭에 한계가 있어요. 뭘로 떼요? 얘는 근성으로 떼요. 근성. 자세와 근성으로 떼요. 근데 워낙 몸집이 작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 신장력이 있어 봐야 신장력이 그러니까 없죠. 신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신장력이 있으면 430kg라도 유연하면 신장력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경주 1300, 1400 직선이 긴 거리에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힘든 마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오늘은 또 알고 나왔죠.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뭐 이경주도 얘네들 다 저는 좀 믿기 어려운 그런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마필들 좀 믿기가 어려워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200m 군내산 3군이고요. 뭐 마찬가지죠. 뭐 이경주는 또 너무 1200m 군내산 3군이다 보니까 빠른 마필 다 넣고 교롱으로 라운스톰이 제일 먼저 선행을 갈 거죠. 참 이 마필 뛰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얘는 460km가 나가는데 한 430km 나가는 그런 체형 같아요. 왜냐하면 목이 짧아요. 동치에 비해서 목이 짧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신장력이 없잖아요. 근데 선행만 가면 돌아요. 이 한국 경마는 이게 문제야.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뭐 선행을 가는데 여태까지 그 라운스톰이 압박을 당한 적이 있었나요? 하여튼 게이트 이탈은 월등히 빠르더라고. 거의 한 3, 4마신 지난번 같은 경우 이역기수요? 이역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니까 한 3, 4마신은 빠른 것 같아요. 뭐 상대가 느렸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오늘은 지금 너무 빠른 페이스를 만났죠. 늘 푸른캣 있지, 교릉은우 있지, 정상오름도 빠르. 얘는 뭐 안 되지만 거기다 될 것들은 아니지만 IBS 킨 있죠. 상당히 좀 빠른 경주입니다. 근데 이 라운스톰은 그런 약간 동치에 비해서 목이 좀 짧아서 신장력이 없고 반면 이 7번 늘푸른캣은 너무 커서 신장력이 주폭은 큰데 뭐 제가 이 리듬이 안 되기 때문에 최원균 기수가 데뷔전에 우승했을 때도 우승하고 나서 좀 안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뛰는 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 마필은 뭘로 뛰는지 지금 뭐 컨디션으로 뛰는 건지 힘으로 뛰는 건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경주도 특별하게 이 IBS 킹 같은 경우 2번이죠. 얘 안쪽에 모래 맞히면 그냥 죽어요. 여태까지 다 그랬고 따라가도 문세영 기수가 따라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모래 따라갔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외곽으로 가서 모래를 맞춰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모래를 피해도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경주도 뭐 별볼 일 없는 경주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1700m 국내산 4군이고요. 자, 이 12번 낭만스타 한 번 더. 얘는 뭐 똑같아요. 그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늘푸른캣이나 비슷한 그런 개하고는 좀 다른데 얘는 보면 뭐예요? 이 늘푸른캣 같은 경우는 마체가 이렇게 길쭉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널찍해요. 그래서 좀 둔해 보이죠. 순발력이 없어요. 반대잖아요. 늘푸른캣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죠. 얇기 때문에 빨라요. 근데 얘는 둔탁 넓어요. 그래서 이 발 쓰는 걸 보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좀 채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넓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할 겁니다. 축으로 공략할 겁니다. 요경주가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릴까 싶은 경주입니다. 보니까 또 뭐 아직 제가 종합치를 못 봐서 그런데 거의 저희 예상가들은 거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9번 스톰입니다. 스톰이 말씀드렸죠. 아까 뭐예요? 정상 스타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딱 뭐예요? 리듬을 거의 안 해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뭐랑 동반 습보를 해도 항상 쳐져요. 일단 훈련에서. 그리고 고개를 빨리 흔들고 가야 되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빨리 이렇게 좀 리듬을 타야 좀 빨리 무리에 따라가는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빳빳하게 막 이렇게 뛰어요. 근데 이번에는
잘 따라가진 않아도 사정권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꼬바리에 있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무리가 여기 있어도 이 사정권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여태까지 무리에 있으면 이만큼 있었다고요. 근데 이 무리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상대가 느리기도 하고요. 느리기 뭐 이렇게 뭐 별로 센 말이 안 보여. 뭐 선행만은 있어도 선행을 누가 가든 간에 여기 딱 단독으로 누가 선행을 가면 이 두 번째 무리가 이 중간 무리가 사정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처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현정 기수의 어떤 힘한배까지 더해질 거고 라스트 오면은 얘네들 조금 무뎌지는 마필이고요. 문제는 이제 12번이 이 더 뒤에 있을 겁니다. 이 스톰이랑 거의 둘이 손잡고 있을 거예요. 둘이서. 두 마리가 또 앰뷸런스랑 같이 오면 또 큰일 나는. 근데 이 스톰이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리듬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많이 리듬이 위에서 하긴 하는, 옛날에는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갔다면 지금 위에서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거려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한번 이 스토미를 좀 노려볼까 싶기도 하고요. 자, 안쪽에 한양공주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늘푸른 캣이라든가 이런 좀 딱딱한 몸을 갖고 있어요. 멀로기수가 인기만 못 들어왔어. 항상 뭐 좀 불안하죠, 사실 이 마필은. 항상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필인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 뭐 이동화 기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앞에 가는 마필은 있어도 도망을 못 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한양공주 1번 게이트면 얘는 무조건 데려가야 되겠죠. 뭐 3명 기상은 저는 한 번 더 뛰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필이고, 기봉아 없고 킹 오브 룰즈, 이게 선행을 갈까요? 하여튼간 이경주는 3명 기상 킹 오브 룰즈 뭐죠? 퍼스티지, 이건 선행 뭐고, 총알같이 에이스 켄트, 이런 마필들이 앞에 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다 앞에서 무너지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이 3명 기상이야 뛰어봤다 치더라도 한 번 더 뛰어봐야 되는 거고, 킹 오브 룰즈 같은 경우는 이제 1700을 처음 뛰어보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1200을 뛴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킹 오브 룰즈는 안으로 기대죠. 몰로기수도 못 바꾸더라고요, 왼발을. 이거 못 바꾸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때려대도 안 바꾸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은 제가 봤을 땐 1700 답은 선행밖에 없는데, 그 선행이라는 거는 월등하게 빠르지 않으면 좀 나간 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따라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따라가서 1200, 1300 뛴 걸 보면 1700은 조금 안 통할 것 같아요. 자, 11경주였었고요. 자, 12경주입니다. 뭐 대박행진, 장산베어스, 큐피드가이, 이렇게 뭐 세마필로 가죠. 뭐 말리부진전은 10주 만에 나오고, 이 마필은 이현정 기수인가 누가 선행 안 가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모래를 맞으면 상당히 지금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는 잘라놓고, 그 다음에 큐피드가이가 이제 51에서 54라는 겁니다. 야, 55km 달고 들어왔잖아. 그건 1000m하고 상대도 약했을 때고,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건 일단 대박행진이죠. 이마필이 지난번에 뭐한테 지던데? 장산베어스한테 지더라고요. 그 같이 있는. 근데 이 장산베어스라는 마필은 뭐 여러분들 조교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속보 하나요. 근데 이번엔 4주 만에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2주 만에 한번 뛰었단 말이에요. 2주 전에 뛰었어요. 또 2주 만에 나와. 그러면 이 실전에 뛴 여파가 몸에 좀 그냥 남아있죠. 또 2주 만에 나와. 그냥 또 계속 이렇게 2주 만에 나오는 겁니다. 왜? 훈련을 못하니까. 왜 훈련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뭐 주행 거부하고 이런 거는 못 봤어요. 상당히 느긋하고 잘생긴 마필인데 왜 훈련이 안 되는지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4주 만에 나와. 이 갭이 있는데 똑같은 훈련을 하고 4주 만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뭐 훈련이나 뭐 정상주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땐 대박행진. 야, 대박행진 지난번에 장산베어스 졌어. 그런 것들은 이런 데서 갭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극기상진인데 50 몇 주셨죠? 예, 50 몇 주셨는데 뭐 말은 멀쩡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얘도 배팅권에는 있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컴플리트 스윕, 흥바람, 골든게이트, 11번 페네트로 이런 것, 이 경주는 여러분들 부담 중량이죠. 부담 중량. 컴플리트 스윕이 57kg를 달았네요. 근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컴플리트 스윕, 이 컴플리트 스윕도 아까 얘기했던 거 뭐죠? 정상 스타랑 비교하면 안 되고, 이 컴플리트 스윕은 제가 37조 심승태 조기사가 있을 때부터 상당히 좀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 당시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그 당시에 비교를 하면 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냐면, 얘도 뭐 상당히 후구가 잘생겼어요. 뭐 앞이 그렇다고 못생긴 건 아니에요. 앞이 뭐 뒤만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그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아요. 1군까지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부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속주로 옮겼는데 그 부상 탓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뛰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죠. 요거 여러분들 찾아내면은 예, 방송 안 보셔도 돼요. 하여튼간 뭐 기본적으로 그 체형을 갖고 능력을 보이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런 단점 때문에 어떤 장거리에서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빼지는 않겠습니다. 빼는 건 아니에요. 전 뭐 예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뭐 여기서 예상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일단 문제는 이경주는 2번 문화기너죠. 문화기너. 가장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갔는데도 이게 뭐 지금 나트에서 12초 8, 13초 2, 13초 4, 13초 8 이렇게 뛰었는데 뭐 DK9하고 미르스톰, 마이호크한테도 지더라고요. 근데 이 문학이라는 마필이 덩치만 500kg가 나왔지, 얘도 보면은 거의 통나무 옮겨놓듯이 옮겨놓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버티는 거죠. 직전에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 10월달, 11월달 막 초 이럴 때 주로 상당히 가벼웠었죠. 비 오고 뭐 그래가지고 주로가 상당히 9월 중순부터인가 상당히 좀 가벼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그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고요. 자, 흥바람은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컴플리트 스윕 뒤에서 절절절절 쫓아가지고 나왔대. 근데 그 격차를 못 좁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플리트 스윕도 그런 어떤 약간의 흠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변화된 거? 그러니까 뭔가 좀 경주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필을 못 넘었고, 골든게이트는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 57kg의 부담 중량입니다. 53.5, 56.5. 지난번에 최범민 기수가 타는데도 역시 이제 뭐 다 되더라고요. 1200m에서는. 이제 문제는 페네트로인데, 직전에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싸운 상대가 좀 약했었는데 오늘 부담 중량이 갑자기 올라서 버렸어요. 거기다 외곽 게이트, 이 두 가지의 불리한 조건,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좀 직전보다 조교도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근데 말은 뭐 괜찮아요. 크게 나쁘지 않아요. 여태까지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 공백기에서 많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로 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일요일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